사파 사경원입니다. 사조사 2급 필기기출문제 풀이 2019년도 2회 63번 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A도시에서는 실업률이 5.5%라고 발표했으나 관련 단체에서는 실업률이 5.5%가 너무 낮게 추정된 값이라고 여겨 이를 확인하고자 실제로 520명을 랜덤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35명이 무직임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우선 여기서 몇 가지 핵심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일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선은 알려진 게 5.3%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5.5%죠. 5.5%라는 거 0.055가 되는 거겠죠. 네, 0.055가 될 것이고요. 근데 관계 민간단체에서는 이게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나와 있으면 낮게 평가됐다는 것은 이거보다 높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보다 높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높다라고 주장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무가설은 평균은 0.0559 대립가설이죠. 그래서 얘는 H0, H1은 0.055보다 크다는 겁니다. 0.05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얘는 단측 검정을 해야 됩니다. 단측 검정.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는 최소한 크다. 이거 헷갈린데요. 다시요. 얘가 실제로 0.055보다는 이렇게 나오겠군요. 크다. 해당 부분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실제 데이터는 520명을 해서 39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520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검정 통계량은 정리하고 갈게요. 기본적인 검정 통계량은 표준화가 x-뮤죠. 그리고 시그마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표본을 뽑았고 두 번째는 검정 통계라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평균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평균을 해당되는 5점,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무가설이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건 표본의 데이터, 이거는 실제 알려져 있는 기무가설의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어떻게 푸는지 본격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집필한 기출문제 풀이집 내용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조금 참고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업률이 0.055라고 알려진 거죠. 대립가설은 0.05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으므로 이는 단측 검정이 됩니다. 근데 크다로서는 요걸 다 포함을 커야 될 것 같아요. 크다라고 놓는 거고, 원래 기무가설은 같거나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 반대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요. 원래는 같다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단측 검정이 0.05보다 크다고 주장했으므로 여기 기무가설은 요거 반대쪽인 방향성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다 아시겠으나 요거를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선은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검정 통계량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x바 마이너스 뮤를 시그마로 하고 표본으로 또 뽑았기 때문에 검정 통계는 루트 n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x바는 우리가 관찰했던 자료로 수집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알려진 값을 말하고 얘는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알려진 기무가설은 요 값이 되죠. 그래서 0.055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x파는 520분의 39를 계산합니다. 다시 520분의 39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됩니다. 광용 계산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자키에서 39가 되는 거죠. 39가 될 것이고 520명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40분의 3 얘를 SDQ로 만들면 0.075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것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오네요. 다시 현재 0.05보다는 관측값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감안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0.075를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0.075를 해당되는 X바 표부로부터 얻어낸 값이니까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우선 루트 n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 520을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그마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분포에 의하면 평균이 p고 분산은 그러니까 기대값 평균은 p고 분산은 PQ가 되는 것이죠. 분산은 PQ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표준 편차를 하기 때문에 PQ를 놓고 다시 한번 루트를 씌워버리면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보다는 S가 더 맞겠네요.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해당하는 P는 실제로 관측값을 말합니다. 실제로 나온 관측값 Q는 고의 반대값을 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P는 여기서 알려진 게 여기서 0.075가 되는 거고 Q는 어떻게 될까요? Q는 1-가 돼야 되기 때문에 0.945가 여기서 PQ죠. PQ 죄송합니다. PQ이기 때문에 여기서 PQ는 기무가설로 나와 있는 결과치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기무가설에 나와 있는 값을 가지고 0.055와 마이너스에서 0.945를 놓고 얘가 분산이 될 것이고 얘를 누트시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 식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는 표준화식 다시요. 표준화식은 x바 마이너스 뮤를 s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검정 통계량은 루트 n으로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관측값인 요걸 결정하는 것은 관측값인 520분의 39를 적용하는 거고요. 뮤는 알려진 값 0.055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S는 여기서 알려진 이미 기무가설을 알려진 값을 P라고 놓고 Q를 요거의 반대 1-P를 하기 때문에 해당 값을 놓고 그 다음에 520명이죠. 520명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 가지고 고학년 계산기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구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온키를 놓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자 키를 넣을 거고요. 분자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값인 0.055가 알려진 값이죠. 알려진 값. 죄송합니다. 이거 알려진 값이 아니라 관찰값을 먼저 넣어야 되겠네요. 관찰값이고 520분의 39니까요. 39 그 다음에 520을 해야 됩니다. 요게 실제로 관측값이 되는 거고요. 알려진 값 그래서 0.055 기무가설이니까 기무가설 전체 평균부터 빼는 거잖아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셔갖고 다시 한번 분자키를 하기 전에 누트를 씌워버릴 겁니다. 누트를 씌워서 분자키 다시 넣고 알려진 게 0.055입니다. 다시 0.05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1-0.055를 적용하죠. 기무가설의 값이니까요. 그리고 해당하는 n이 52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는을 누르시면 2.000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많지만 현재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이 검정 통계량만 구하시면 되니까 2라는 값을 더 도출하시면 되고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만약 임계치와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뢰 수준이 주어지지 않아서 여기서는 기무가설 자체를 채택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단측과 양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신뢰 구간하고는 다릅니다. 신뢰 구간은 옆에 놓고 왼쪽과 오른쪽 신뢰 구간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있어야 되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신뢰 구간은 상한값과 하한값이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우리는 합쳐서
합쳐서 우리는 유의 수준으로 감안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현재 단측 검정이 있기 때문에 단측 검정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 벗어나느냐 포함되느냐 이거를 기준점으로 임계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임계치를 설정하실 때 여기서 제가 요거 설명을 조금 도서에는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요거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는 유의 수준일 때 다시 얘 같은 현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너무 낮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높을 거라고 주장하니까 얘는 단측 검정이 됩니다. 단측 검정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한쪽으로만 이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한쪽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얘가 우선은 신뢰 수준을 볼게요. 신뢰 수준은 90, 95, 99밖에 없는 거 아시죠? 네, 신뢰 수준은 90, 95, 99가 됩니다. 그럼 유의 수준은 얘가 0.1이 될 것이고 0.05가 될 것이고 얘가 0.01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해당하는 요 면적이 양측 검정이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합쳐서 0.1이 돼야 되는 거고, 단측 검정이면 여기 면적이 전체에서 0.1의 면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1이니까요. 그러니까 10%의 면적을 가진다는 뜻이죠. 자, 95%라면 양측 검정이라면 여기와 이쪽의 면적을 합쳐서 0.05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단측 검정은 당연히 한쪽을 놓고 면적이 0.05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얘가 만약 이거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의 반대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둘 다 절대값으로, 단측 검정의 절대값으로 하고 다 양수로 계산하는 게 더 보다 손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의 수준에 맞는 해당되는 알파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알파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 도서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확률 값은 0.1, 0.05,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요 정도 해당되는 보통 가장 핵심은 요 세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은 요 세 가지고 0.025까지 요 정도로 살펴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유의 확률 값은 우리는 유의 수준이 90%, 95%, 99%밖에 없습니다. 신뢰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유의 확률은 알파는 얘가 0.1이 될 것이고 얘가 0.05가 될 것이고 얘가 0.01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검정이면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합쳐서 요 확률값을 가져야 되므로 반토막을 해야 됩니다. 반토막. 그래서 요거의 반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면적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측 검정은 요쪽이나 요쪽의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 절대값을 놓고 그냥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값을 보시게 되면 양측 검정일 때입니다. 다시요. 양측 검정일 때면 95%가 1.645, 1.96, 2.576 요 세 가지를 값을 가집니다. 다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1.645, 1.96, 2.576의 위치값 해당하는 Z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양측 검정은 요걸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요쪽과 요쪽, 즉 요쪽과 요쪽을 합쳐서 0.01이 돼야 되므로 요게 임계치 값이 2.57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단측 검정이면 99%면 0.01이 되므로 요 위치 값이 2.326이 되는 겁니다. 2.326.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측 검정부터 보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양측 검정에서 중요한 거는 1.645, 1.96, 2.576. 양측 검정일 경우는 양측 검정은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 신뢰 구간이 주어질 때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럴 때는 반드시 양측 검정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측 검정일 경우는 해당 부분을 외우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선은 유의 확률 값을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것이 전체 여기가 1.645, 1.96, 2.576의 값을 가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측 검정일 경우는
90%란 말이에요. 90%이기 때문에 알파가 0.1이에요. 근데 양측을 해야 되므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합쳐서 0.1이 돼야 되므로 실제로 여기가 0.05의 값을 가는 거죠. 여기가 실제 0.05의 면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이 1.645라는 z값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z값은 요걸 말씀드려요. x바 마이너스 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z값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일 때는 근데 보통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0.05가 얼마냐 0.05가 얼마냐 이렇게 실제로 주어지므로 요 값이 아마 1.645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은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0.1이면 1.282, 그 다음에 0.023은 2, 그 다음에 0.01은 2.326, 2.326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90, 95, 99의 양측 검정. 양측 검정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단측 검정이면 90, 95, 99 요걸 기반으로 해서서 요거보단 작다. 요거보단 작고 95%가 1.645다. 그리고 99%는 2.57보다 좀 작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검정 통계량 값은 표본으로부터 표본을 통해서 표준화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z값이 해당되는 값이 검정 통계량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임계치를 구하는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90, 95, 99가 나오는데 여기를 알파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가 0.1이 되고 얘가 0.05가 되고 얘가 0.01이 됩니다. 근데 양측 검정일 경우는 얘는 반토막을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90% 양측 검정이면 얘가 1.645 그다음에 1.96 2.576의 값을 가진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양측 검정이 아닌 단측 검정이라면 요 면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게 더 작죠. 요거보다 더 작으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단측 검정이라면 1.282, 그 다음에 95%면 1.645, 그 다음에 2.3,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요거보다 좀 작은 값을 구하게 됩니다. 2.328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90%와 어차피 90%와 95% 양측이나 단측이나 이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90%와 95%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니까요. 하지만 99%는 양측 검정이나 단측 검정 모두 포함되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단측 검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다 정확한 거는 단측 검정에서 90%라면 단측 검정 1.282, 그 다음에 95%면 1.645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양측 검정이라면 얘가 1.645, 1.96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기무가설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보더라도 우선 실제 관측값이 모집단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 주장은 상당히 맞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매우 작다면, 이 값이 매우 작다면 해당하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관측값이 우선 모수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대립가설의 주장하고 비교해서 우선은 얘가 작다라고 주장하면은 당연히 관측값이 0.055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맞는 말. 단측 검정이라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관측값이 얘보다는 커야 우리가 주장을 합리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실제 검정 통계량만 구하면 되니까 2.00이라는 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검정 통계량만 구하시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표본을 뽑았습니다.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표준화 놓고 여기서 표본을 뽑았고, 두 번째로는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누트 n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원래는 요것만 보도 검정 통계량이 누트 n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는 실제 관측값, 여기는 알려진 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려진 값은 여기서 기무가설인
0.055가 될 것이고, 여기서 관측가 받았다는 것은 520분의 39가 될 것이죠. 3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0.055가 P가 될 것이고, Q는 1-0.055가 될 것이고, 루트 n을 넣어야 됩니다. 루트 n이니까 루트 n은 뭐 520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로 씌워버리면 얘가 표준 편차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공식은 요 공식은 무조건 알고 계시면 이거를 적당하게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합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